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중요한 이슈가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 네. 생물보안법 일단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이 전국을 좀 찔러보면 그냥 중국 견제용 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실 맞죠. 그냥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고 예. 미국의 국가 안보를 뭐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뭐 유전학적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빼간다.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다만 이제 중국의 제약바이오 시장이 워낙 지금 빨리 커지고 있고 논문들 퀄리티도 옛날과는 너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따라잡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시 쪽 있잖아요. 우시바이오, 우시 앱텍 쪽이 CDMO를 받을 때 약간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싸게 수주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실제로. 왜냐면 너무 쌌거든요.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설계도 같은 걸 다 볼 수 있는 위치니까. CDMO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틱스는 조금 프리미엄 측에 속하면 이제 우시 쪽은 좀 싸게 해줄게. 약간 이렇게 꼬시는 그런 방향성으로 갔었는데 그게 조금 약간 들킨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게 또 CDMO 기업이면은 낱낱이 이거를 다 볼 수 있으니 그렇죠. 이거를 또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다. CMO여도 사실 그냥 중국이 뭘 보든 다 되게 잘 복제를 하니까 예. 그냥 이제 중국과의 거래를 조금 안 하려고 하는 미국의 그런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하원 의원에 통과를 했잖아요. 하원에서 미국 네. 하원에서. 근데 찬성이 306표, 반대가 81표였기 때문에 찬성이 정말 독보적으로 더 많았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찬성표가 많았던 걸 기반으로 규칙정지 법안에까지 포함이 됐는데 규칙정지 법안이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원 전체 회의를 신속히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그만큼 이 제도를, 이 법안을 조금 많이 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신속히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규칙 정지 법안이 뭐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데. 네. 아니, 방금 딱 말씀드렸는데.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원 의원을 신속히 통과시켜줄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약간 패스트 트랙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면 쉬웠을 거예요. 규칙 정지 법안 어려워. 근데 이거는 이제 타겟을 딱 중국에 놓은 거고 네. 또 미국이 말 그대로 위험 관리 그렇죠. 또 안보 측면을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중국을 조금 이렇게 제지를 할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수혜를 받은 것들이 있어요. 네. 바이오 측면에서도 그럼 이어집니까 그게? 이어질 확률이 높죠. 일단은 CMO, CDMO 같은 경우에 아시아권 계약은 아시아권에 좀 킵하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공장을 네.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CGMP와 같은 인증 제도를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삼성바이오틱스나 ST팜 같은 대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거래가 끊기는 미국 기업들이 수주를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수혜가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만 좋아요, 우리나라가 우리것 다 가져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할 만한 빅파마들이 우리나라로 수주를 조금 확장시킬 수 있으나 뭐 지금 당장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선 배경에도 네네.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반영이 있잖아요. 그럼 실적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실적 측면에서는? 실적도 삼성바이오틱스는 생물보안법이 아니어도 어차피 지금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마진율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쌈바가요? 네. 왜냐면 생물보안법의 실질수에는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공장 유치지 않을까.
미국에서 생산해라. 네. 2차 전지처럼 전기차처럼. 사실 그게 베스트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세금도 좀 더 거둘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미국 쪽 공장 유치도 한 몫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바,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바이오틱스는 생물보안법이 아니어도 실적은 어차피 좋아지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수주가 뭐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어차피 이 법안도 유예기간이 2032년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배터리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은 그 IRA 법안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보조금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지었을 때 뭐 수율 문제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성비라고 했을까? 이게 투자 대비 네네. ROI가 안 나온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게 투자를 늦추네만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CDMO 공장이라면. 지금 큰 뭐 그런 메리트? 법안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줘야 되는.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송도에 공장을 지은 삼성바이오틱스나 이제 뭐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되게 혜택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한국에 짓는 거예요. 삼성바이오틱스도 뭐 4공장까지 뭐 계속 지었고 5공장까지도 뭐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오 캠퍼스도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걸 비교해서 미국에 짓는다라고 하면은 혜택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생물보안법 이후에 또 해외 CDMO 공장을 유치할 때 세제 혜택을 미국이 얼마나 주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요거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미 공장이 있는 회사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지금 생물보안법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계약을 많이 한 기업들 위주로 수혜가 0일 순 없기에 그래도 그냥 전 장기적으로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보안법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CMO, CDMO 정도까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아직까지는 CMO, CDMO가 메인인 게 지금 거래금지 기업으로 포함된 게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그리고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네. 이 정도기 때문에 뭐 거의 CMO, CDMO 기업들 위주인 거죠. 아하. 근데 이제 반대로 중국 기업하고 이제 기술 협력 중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좀 불똥이 튈 수도 있나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랑 기술 이전 계약을 꽤 많이 해요.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불똥이 안 튀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빅파마들도 네. 중국 기업들 뭐 라이선스를 사온다든가 되게 이런 게 많이 좀 사오고 있어요. 있어요. 여전히. 다만 임상을 진행하거나 임상 진전을 할 때 중국인 비율이 너무 높은 임상을 안 하죠. 옛날처럼. 한번 일라일리도 임상이 거절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인이.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서. 중국 임상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냥 뭐 미국인들 좀 포함되어 있고 유럽 뭐 환자나 뭐 이런 비중이나 비율만 잘 채운다면 충분히 넘어갈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2차 전지랑 비슷하네요. 광물은 어차피 이제 중국 거 사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그 전기차 만드는 메이커들도 OEM사들도 중국의 배터리를 많이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현실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물론 요거를 이제 마지막 정제를 이제 네. 본인들이 하는. 네. 근데 이게 타겟 형식으로 또 어떻게 제재를 할지는 아직은.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래서 약간 수혜가 일단은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기는 하네요. CMO, CDMO 중심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키워드를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GLP-1. 네. 살 빼는 약. 네. 뭐 위고비 또 뭐 있지? 삭센다는 좀 너무 옛날 마운자로. 거고. 마운자로. 혹시 맞을 필요는 없으셨죠, 그거를?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왔어요. 위고비 이제 나온다고. 다음 달에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월 뭐 이때쯤? 그게 좀 비싸서 그걸 맞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한 달에 막 100만 원 이상. 근데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 가격대가 미국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어디가요? 일본에서.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그럼 많이 나요? 미국이 제일 비싸죠. 미국은. 미국이랑 유럽이 제일 비쌉니다, 원래. 이 보험이나 아니면 이제 약가를 측정할 때 미국이랑 유럽이 거의 제일 비싸고 아시아권은 이제 다 서로 좀 비슷한데 일본이랑 중국이랑 한국이 좀 비슷하다라는 걸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100만 원 언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GLP-1이 요게 조금 이제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네. 체중 감소 효과를 가져다주는 원리 좀 쉽게만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GLP-1이라는 게 이제 호르몬 작용을 모방을 한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LP-1이 이제 식사 후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 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유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맞는 GLP-1 유사체들이. 근데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 이제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GLP-1이 빠르게 분해가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GLP-1 유사체를 만들게 되면 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이 GLP-1 유사체가 GLP-1의 활성을 이제 모방을 하면서 당뇨 치료나 비만 치료로 효과를 내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슐린 분비를 얘네가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을 하고 식욕을 억제하면서 포만감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감량이 되는 효과를 궁극적으로 내게 되는.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은 것 같은 효과. 뭐 울렁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맞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입맛이 그냥 뚝 떨어진대요. 입맛이 그냥 없는 네. 밥을 안 찾게 되는. 네. 신기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주변에 은근히 그 삭센다는 맞으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 되게 막 구토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식욕 억제가 되면서 약간의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구토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필사적으로 살 빼실 분들은 뭐 구토 즈음이야. 네,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오는 여러 이제 보도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당뇨병 관리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어떤 이제 퇴행성 질환 네. 같은 것들 또 노화를 늦추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네. 거의 무슨 뭐 만병통치약처럼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네. 어디까지가 진실이에요? 일단 심혈관 질환은 임상 3상까지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까지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라서 심혈관 질환은 오케이. 거기는 이제 동맥경화 같은 거. 예, 확인이 다 됐습니다. 예. 심혈관 질환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츠하이머는 아직 임상 중이라는 거. 이제 뭐 뇌를 보호하고 뇌부위 위축을 늦춘다라는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을 진행 중이고 이 적응증 확장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뭐 확장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심혈관 질환, 당뇨는 입증이 다 됐고 비만도 뭐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적응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아직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만이라는 게 어쨌든 되게 많은 질환을 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아, 비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였는데 또 이게 별도로 봐도 아니긴 하더라고요. 별도로 봐도 심혈관 질환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뭐 체중 감량이랑 효과가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적응증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냥 GLP-1 유사체 자체가 정말 많은 적응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게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식욕 억제 측면에서 이게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넘는다 이러면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알츠하이머 신경 그 퇴행성 질환까지도 이게 뭐 예방일지 뭐 치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노화 예방까지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상대적으로 그때는 싸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대중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가격도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 그쵸. 111이랑 노보노디스크 지금 시가총액도 그래서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밸류에이션도. 계속 증권사들도 여전히 탑픽을 111로 할 만큼 111와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공급이 더 수월해지면 실적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피를 낮춰야 된다, 뭐 약가 인하를 뭐 정부 차원에서 되게 뭐 푸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만 약간 가격 하락하고 낮춰라. 그러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도 아직 아시아권 매출은 시작도 안 했고 이 공급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까지는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신경 쓰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1112, 노르웨이인가요? 덴마크. 덴마크, 네. 노보노디스크. 그러면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단가도 인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GLP-1. 근데 굳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 서두를 필요 없다. 얘네가 주사제잖아요. 예. 그 팁의 가격이 또 있대요.
그 가격 때문에 패키징 패키징 비용. 가격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비싸긴 하겠죠. 왜냐면 마진율이 이 두 기업 모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이익률 보면 이제 딱 나오니까. 네.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는 공급을 위해서 카탈란트를 최근에 인수했고 CMO, CDMO 기업 자기 고객이었어요. 수주를 맡기는. 근데 인수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많이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이제 일라일리도 이제 연말 자체 공장도 이제 만들고 연말까지 좀 공급량을 많이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GLP-1 관련주가 좀 있죠. 있긴 합니다만 네. 자체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저는 한국에서 투자를 하기보다 그냥 해외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약간 그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인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일라일리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주가 수익률도. 그리고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오르긴 더 많이 올랐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하락폭도 변동성. 워낙 이제 크니 저라면 이렇게 너무 독보적인 두 기업이 있는 경우에 국내 기업까지 올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근데 그 시가총액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 일라일리 뭐 노보노디스크 있긴 합니다만 손이 안 나가는 거죠.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손이 안 나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뭐 손가락을 어떻게? 근데 뭐 우리나라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많이 오르니까 손이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맥락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뭔가 달라요. 저 사람들이 DNA가 다른가? 근데 진짜 오르는 말에 타시더라고요. 야수의 심장. 네. 근데 그게 또 두 배씩 가니까. 왜냐면 좋은 기업들은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대부분 나보다 늦게 인지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수리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니까 조금 남들보다 빠르게 공부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정수리였는지 상투였는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행운도 사실은 따라야 하는 거고 맞아요. 기초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 강하나 연구원님하고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제약바이오 기초부터 실전까지 그 관련된 이제 온라인 강의 열려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대학원 의과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전 애널리스트 현 유튜버 강하나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